안녕하십니까, 최명건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최감사의 원포인트 레슨 진입 시기별 공부 방법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크게 1,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통상적으로는 2차 시험을 치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딱 2년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우리 이제 수험계에 들어오시는데, 만 딱 2년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3월 정도에. 그게 아니면 이제 자기의 이제 신분이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2학기 강의를 마치시고 나서 연말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3월보다 조금 이른 연초 1월 초라든지 늦어도 한 2월 초 정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각 이제 들어오는 시기별로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최소의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차 시험은 통상 우리가 기초 강의를 듣고 나서요.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요약과 최종 마무리 강의, 간간히 이어지는 점검상의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1차 시험을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커리상으로 보면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답안지를 써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순환 강의를 연속적으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그룹 스터디의 강의가 통상적인 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사항을 이제 잘 보시면, 그러면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기본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향성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 1차를 열심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차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1차를 합격을 한 후 2차를 1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난이도와 들어가는 노력과 그 노력 대비 나타나는 어떤 시험 결과로서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비해서 그 노력에 대한 절대적인 크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1차 시험은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2차 시험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얼마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통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통계고요. 가장 최근에 치루어진 제28회 시험에 대한 통계입니다. 합격률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국가고시도 합격률이 40%를 넘어가는 시험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바보가 아니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2차 시험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전체 합격률은 16.5%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과목들이 나타내고 있는 과락률이라는 게 41.9%, 53.2%, 66.2%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물론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 측면에서 1차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2차 시험이. 그래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에 주어졌다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험 공부를 하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그 2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1년은 1차, 1년은 또 2차를 준비해서는 2차 시험을 대비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느냐? 일단 1차 시험은 굉장히 쉽다.
선업수험생이라는 전제 하에서 절대 확보 기간이 6개월 정도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또한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를 들어 나감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그러한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다. 하지만 2차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와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고 작성 연습, 답안지를 쓰셔서 평가를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작성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험이다. 또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강의 한 번 듣고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문제풀이 순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커버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분 자체가 굉장히 1차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상이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1번과 2번 사항을 조합을 해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금의 시간이라도 조금 더 빨리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2차에 대한 기초와 기본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선행학습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 시기에 따라서 그 2차에 대한 선행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3월부터 진입을 하셔서 만 2년의 기간을 수험 기간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1번 유형입니다. D-730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하나의 유형이 D-730일은 내비둔 상태에서 통상 2달 정도의 수험 기간, 그러니까 연초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을 의미를 해요. 연초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만 2년의 수험 기간 외에 60일 정도의 잔여 기간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매년 초라든지 아니면 3월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 외에 조금 빨리 공부를 진행을 하고 싶다. 어차피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은 그 이전 해에부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만 2년의 수험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4달에서 3달 정도의 여유 기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의 2차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3월 진입자의 공부 방법입니다. 3월 진입을 하시든 연초에 진입을 하시든 연말에 진입을 하시든 절대 목표는 동일합니다. 안정적인 1차 시험 점수의 획득이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하고 감정평가사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1차 시험을 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2차 시험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자체를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안정적인 점수를 맞고, 왜냐하면 1차 시험이 가지고 있는 2차 시험과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나중에 2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을 해서 합격을 한다. 이걸 절대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2번 보시면 상대 목표가 있어요. 3월에 시작을 했다면 모든 2차 기본 강의, 기초 강의는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1차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2차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과 맞춰서 먼저 들어가서 선행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탈 수 있는 유형이 3월 진입자의 공부 방법이고요. 3월에 기초 강의, 그 이어지는 기본 강의까지 2차 선행에 대한 학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에 2차 기본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8월, 9월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1차 공부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이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굳이 2차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 3월에 1차를 합격을 하시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의 안정적인 공부 기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1차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절대 목표와 상대 목표가 결합돼서 우리는 뭘 추측을 할 수 있냐면 1차 합격 후 안정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천병에는 1차를 6개월의 절대 시간으로 반드시 잡는다. 또한 2차를 처음부터 공부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선행학습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면 그 전에 배웠던 내용, 머리에 남아있던 내용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앞선 상태에서 2차 공부를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요게 3월 진입자의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초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 해의 1차를 준비하기라는 굉장히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2차부터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커리가 3월부터 기초강의 2차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들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공부라는 것 자체는 요렇게 듣고 요렇게 듣고 요렇게 들으면 단계적으로 뭐가 쌓이고 라는 측면도 물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2차라는 건 무한한 반복과 그 안에서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어도 일단은 끝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또 돌리면 그간에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 그때 이래서 저 강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구나. 이 부분이 뒤에 가면 이거와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에 있는 부분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따라서 2달이나 한 달의 잔여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해에 새로 시작할 2차의 기초나 기본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 전년도라든지 그 해에 이미 진행이 되었었던 2차의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권유를 드립니다. 다만 2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2달 동안은 그 해에 이미 진행이 되었던 2차의 기초 강의 정도까지 듣는 게 아마 절대적인 시간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2차 기초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을 하고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번은 말씀드렸던 내용 종합하면 먼저 시작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2차 기초 강의에 대한 선행을 반드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2차 기초와 기본 강의를 들으면 남들보다 한 바퀴 더 돌리고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학습을 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가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진입자의 공부 방법이고요. 당연히 안정적인 1차 시험 점수의 획득을 위해서는 1차 합격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2차 선행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까지 듣고 들어오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기초 강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2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쳇말로 소위 맛보기 강의인 경우가 많고요. 전반적인 개념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해 위주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그 기초적인 부분이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기간이 남았다면 반드시 2차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 죽을 힘을 다해서 무조건 다 듣고 오십시오. 다 듣고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기초와 기본 강의를 듣는 커리큘럼을 탄다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1차를 끝내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도 처음에 들었던 그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나중에 지나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가서 안 듣고 놀고 있다가 3월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그때 그 강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강의를 들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구나라고 후회를 하셔도 늦습니다. 남들은 이미 벌써 거의 트렌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차를 듣고 들어와서 1차를 나중에 준비를 하고 1차를 안정적으로 붙은 다음에 2차를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연계해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2차 강의를 들어가는 거, 그게 수험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렌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동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남들이 따라가는 공부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합격을 하는 정도적인 공부 방법을 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격을 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합격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2차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느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학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2차에 대해서 먼저 듣고 들어오는 수험생들이 합격할 확률은 누구나 보기에도 높아질 확률이 자명하다. 따라서 2차에 대한 것들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1차에 대한 1차 공부에 대한 어떤 강의를 열면서 1차 종합반을 열면서도 2차에 대한 공부를 꼭 할 수 있게 먼저 그 강의를 열어주십사 수차례 부탁을 드렸고 학원에서도 먼저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듣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학원의 강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2차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감정평가가사가 되어서 감정평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업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생각만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겪어보지 못한 시험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지 못했었던 시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또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공부를 해서 합격한 강사들이 하는 또 학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서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시키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삽질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최봉근 평가사였습니다.